안녕하세요. 보도부의 이슈 스케치 보이스의 박소향 기자, 백채연 기자입니다. 드디어 저희 51기 보도부가 제작하는 첫 정규방송 프로그램 보이스가 시작됐는데요. 일단 박수 먼저 치고 시작할까요? 네. 네, 저희 보도부의 이슈 스케치 보이스라는 방송은요, 정말 말 그대로 시사 이슈를 학우분들과 함께 스케치하는 방송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요즘 우리 사회에 화두로 떠오른 범죄들을 가볍게 스케치하면서 이와 관련된 시사 정보를 전달하고자 제작됐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 발생한 사건 사고들을 한 주에 하나씩 선정하고 사건 브리핑 및 관련 전문 지식 등을 설명해 드릴 예정이에요. 재밌게 시사 상식을 다뤄주는 유일무이한 저희 보이스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앞으로도 저희 방송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고 무거운 주제일지라도 이 시간만큼은 즐겁게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1회차 보이스 첫 방송을 시작해보려고 하는데요. 주제를 소개하기 앞서 저희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지금 코로나 후유증으로 목소리가 고르지 않거든요. 이 점 양해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회복 빠르게 해서 여러분께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주제로 다시 돌아와 볼게요. 이번에 저희 보험 사기를 주제로 첫 번째 방송을 준비했죠. 그렇습니다. 백 기자님, 혹시 그것이 알고 싶다 1312회 보셨나요? 1312예요? 네. 회차까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니, 왜 있잖아요. 그 부산 일가족 연쇄 사망 미스터리 사건. 저 그때 부산 다녀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였는데 제가 갔던 장소가 방송에 그대로 나와서 깜짝 놀랐거든요. 알죠. 저희가 이번 방송 준비하면서 한 번 더 봤잖아요. 네, 부산 동백항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사건 브리핑으로 넘어가 봅시다. 지난 5월 3일 부산 동백항 부둣가에서 남매가 타고 있던 차량이 바다로 추락했습니다. 김영식 씨, 그러니까 오빠죠. 이 김영식 씨는 차량에서 탈출했는데요. 동생 김효진 씨는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구조됐지만 끝내 사망했습니다. 네,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안타까운 사건으로만 나왔다면 저희 프로그램의 주제로 선정되지 않았겠죠? 어딘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는데 특히 목격자들의 진술에 의문점이 많았죠? 맞습니다. 이 최초 신고자는 차가 빠진 자리에만 방지턱이 없었다라고 말했거든요. 근데 보통 방지턱이 없는데 주차를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것이 알고 싶다 팀에서도 해당 차량이 며칠 전부터 주차돼 있던 것을 확인했어요. 즉, 미리 예견돼 있던 사고라는 사실에 무게가 실리는 거죠. 인근 주민들도 이 사건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는데요. 그곳이 물살도 없고 빠지면 충분히 탈출할 수 있는 곳인데 탈출을 못했다는 사실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입을 모아 얘기했습니다. 그쵸. 오빠는 살아나왔는데 여동생은 탈출하지 못했다는 게 좀 의아하죠. 신고 당시에도 김영식 씨는 크게 급박해 보이지 않았다고 해요. 보통 자기 동생이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데 그렇게 차분하게 있기는 어렵지 않나요? 저도 남동생이 하나 있긴 한데 가끔 미워 보이긴 하지만 조금이라도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그렇게 걱정이 되던데. 그러니까 그 원인이 오늘의 주제 사망보험금에 있다는 거죠. 즉 보험범죄가 의심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사고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에서 김영식 씨가 조수석에 있던 김효진 씨를 운전석으로 옮기는 조금 부자연스러운 장면이 포착된 건데요. 뇌종양으로 투병 중인 동생을 굳이 운전석에요. 또 다른 정황도 있었잖아요. 지난해 7월 김씨 남매의 아버지가 타고 있던 차량이 인적 드문 낚시터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여동생의 사고와 비슷하게 아버지 또한 추락하는 차량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불과 10개월 만에 김영식 씨 가족들이 동일한 방식으로 잇따라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 거죠. 공교롭게도 두 현장에 모두 김영식 씨가 함께 있었는데요. 아버지의 차량을 보니 기어가 N, 즉 중립 상태였고 부검 결과 아버지의 몸속에서 졸피뎀이 검출됐습니다. 백 기자님, 제가 아직 면허가 없어서 그러는데 이 기어가 N이라는 게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걸까요? 네, 주차 브레이크를 걸지 않는 이상 기어가 N이라면 차량이 밀릴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수면제인 졸피뎀까지 검출되었다면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충격적인 건 여동생은 차량 추락사를 처음 겪어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동백항 사건 약 한 달 전인 4월 18일 낙동강 하류에서 그녀가 운전한 차량이 강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어요. 보험사 직원은 사고가 발생할 장소가 아니라 의아했지만 오빠 김영식 씨는 사고의 원인이 동생의 졸음운전이라고 진술했어요. 그 사고 이후 김영식 씨의 동거녀 조 씨의 소유 차량이 여동생 김효진 씨의 소유로 바뀌었는데요. 이 때문에 김효진 씨의 보험금이 10배나 증액됐다고 합니다. 또 김영식 씨는 아버지 사망 후 보험금을 약 1억 7천만 원 정도 수령했는데 정황이 좀 심상치 않죠. 네, 그렇습니다. 계획된 살인, 예고된 죽음이었던 이번 부산 일가족 연쇄 사망 사건의 브리핑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이 사망보험금이 어떤 체계로 또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는지, 그 효력은 어느 정도길래 이런 보험범죄들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건지 궁금하실 텐데요. 성지빈 손해사정사님과 인터뷰 진행해봤습니다. 들어볼까요? 보이스 캐쳐! 생명보험에서 말하는 사망보험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사망 원인에 따라서 일반 사망보험금, 또 재해사망보험금이 있는데요. 일반 사망보험은 사망보험금 중에서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것이고요. 생명보험에 가입한 그 피보험자가 사망을 했다 하면 죽음의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일반 사망보험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자연사나 사고사, 질병, 심지어 또 자살까지도 보장이 가능하고요. 근데 다만 자살의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수익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쳤을 경우 그런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하지 않고요. 그리고 재해사망의 경우에는 교통사고나 추락사고 등 우발적인 외래 사고로 사망한 경우를 말하는데 질병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전부 다 재해사망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만약에 피보험자분이 재해로 인해서 사망을 했다 하면 재해사망보험금하고 일반 사망보험금을 함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보험 수익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수익자는 크게 생존보험금 수익자하고 사망보험금 수익자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입원이나 수술, 그리고 장애보험금 같은 경우에는 보통 피보험자 본인을 수익자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사망 급부의 경우에는 또 본인이 수령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특정인으로 지정을 하거나 법적 상속인으로 가입을 하는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사망보험금에 대한 여론 역시 두 갈래로 나뉘더라고요. 일각에선 사망보험금 제도를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망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한 악의적인 범죄를 두고 보느니 차라리 보험회사에서 사망보험 상품을 없애야 한다는 거죠. 한편 사망보험금을 악용하는 사례 때문에 제도를 폐지하면 남은 유가족들이 생계유지의 부담을 더 갖게 된다는 목소리도 있었는데요. 가족을 잃은 슬픔을 이겨내기도 전에 경제적 부담까지 짊어져야 된다는 것이 제도를 폐지하게 될 경우 갖게 되는 문제점인 것 같아요. 네, 저희 보이스 부산 일가족 연쇄 사망 사건을 다루면서 첫 방송을 이렇게 마무리하게 됐는데요. 야심차게 준비해본 저희 방송 어떠셨나요? 저희 51기 보도부가 제작하는 첫 프로그램이자 1회차여서 그런지 오랜 시간 공을 들여 준비한 것 같습니다. 또 보험범죄, 사망보험금을 다루면서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나 새롭게 알게 된 부분도 많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충록자 불견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슴을 쫓는 사람은 산을 보지 못한다는 뜻의 고사성어로 눈앞의 작은 일에 치우치다가 다른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된다는 의미인데요. 사슴과 같은 사망보험금을 쟁취하기 위해 산과 같은 가족을 보지 못했던 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럼 오늘의 보이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